말이 없네요. 백내장이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렌즈를 삽입을 해요. 잘해. 그래서 이제 안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안경 왜 써요 지금? 그러면 안경 벗고 할까요 오늘? 안 써주세요. 이게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멉니다. 조영구가 만났던 사람이. 그럼 뭐 좀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죠. 저는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할까요? 누구한테? 본부장님한테 한번 해볼까요? 관심 있는지 한번 물어나 볼게요. 저도 말 못하겠던데. 피하나?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가서 끝났네요. 자, 오늘 조영구가 만났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굴까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힌트를 줘야지 알죠. 노래방 가면 가장 많이 부르는 곡이 뭐예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으로 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인가. 산장 높이 올라가 굶어 서로 죽는 눈높이 킬리만자로 그 표범을 싶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누구 노래예요 그게? 조용필 씨 노래죠. 오늘은 조영수 씨. 그 형 우리 집안이에요. 임천조 씨. 아 그래요? SBS 전문 MC 공채 일기 들어오기 전에 주병지 쇼 출연했다니까요. 그때 조용필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그때 나오기로 했던 조영필이라는 분이 음주운전으로 전날 걸려서 갑자기 그 다음날 아 섭외가 왔어요. 무조건 가겠습니다. 조용필 때문에 조영구가 먹고 살았네요. 그럼요. 저는 용필이 형님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용기, 열정을 줬던 게 바로 조용필 씨입니다. 조영구가 만난 사람에서는 진짜 많은 탑스타들이 나오는데 특히 방송에 진짜 안 나오는 분들도 가끔씩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조용필 씨. 방송에 거의 노출이 안 되셨던 분인데 당시에 조영구가 만난 사람에는 나오셨습니다. 데뷔 40주년 콘서트를 앞두고 만났었고요. 2008년 2008년? 5월 14일 방송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게 지금 연습실에 한번 갔었나요? 이게 데뷔 40주년 콘서트 앞두고 연습하는 거. 난왜 자꾸만 살아있는 전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그 좋아하시는 옷 색깔 맞춰서 이렇게 또 왔는데. 다른데? 아니 원래 이런 옷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일부러 사가지고 입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신경 많이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정씨라서. 예, 정말 친척이시죠? 예, 임천조. 예, 임천조 씨요. 예, 가림동 87대 소녀. 임천조 씨. 예, 그리고 족보에도 있고 그 맞죠? 맞아요. 예, 정말 친척입니다. 오늘 진솔한 얘기. 네. 친척이니까. 그래요. 화심탄하게. 예. 아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조용필 씨 정도 되면 연습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해야죠. 네. 아니 평생을 노래하셨는데. 아예 그렇지 않고요. 이 저 뭐 꼭 노래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목을 푸는 거죠. 예, 노래 자꾸 불러야 힘이 생겨요. 안 부르면 힘이 떨어져요. 근데 조용필 씨 하면 3옥타브 5음계까지 올라가고. 옛날 얘기죠. 아 이제 그렇게 안 돼요. 그 지금 보면. 근데 음악적인 재능은 타고나신 것 같아요? 아니면? 타고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 노래할 생각은 없었죠. 기타 쳤기 때문에 노래는 꿈도 못 꿨어요, 사실은. 가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연주자였다가 노래하는 친구가 이제 군대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대신 이제 왜냐면 때워야 되니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최고 인기요 최고. 아유 그냥 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놨죠. 아 CF도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때 당시는 조용필 씨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내 큰 사랑을 받을지라는 생각도 드시는죠.
가요 차트를 1위를 뭐 한 곡, 두 곡, 세 곡 할 때도 정말 내가 진짜 인기가 있는 건가 그걸 못 느껴요 사실. 아니, 그걸 못 느꼈어요. 조용필 씨만 나타났다. 아니 일단은 그거는 그 학생들한테 거의 그랬잖아요. 예? 애들한테만 뭐 그 오빠 한다고 그래서 그 다 인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제가 텔레비 나오면 애들이 뭐 이렇게 보고 뭐 하면 그 어른들이 빨리 끄라고 진짜 그랬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조용필 씨가 나오는데요? 그럼 공부 안 한다고. 80년대 예. 조용필 씨 인기 대단했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BTS. 아 진짜. BTS죠. 계속 조용필 씨가 KBS, MBC 10대 가수 왕을 다 차지했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기도하는 보호하는 가슴과 가슴이 계속 볼게요. 전하는 아이씨, 노래를 못하게 하네. 근데 기도하는 일단 오빠 이건 생각하고 만드신 거야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오빠가 이게 아주 어떤 그 노래 가사에 하나 들어간 것처럼 돼버렸어 이게. 오빠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밖에 없어요. 우연히 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보호하는 와. 근데 그거 하다 가끔 많이 소리가 안 들리면 또 허전하시죠. 안 나온 적 없어요. 근데 조용필 씨 모창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다들 모창 따라하거든요. 그거 보면 어떠세요? 재밌죠. 사이. 어 창피해.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제가 저도 평생을 조용필 씨 노래만 불렀거든요. 한번 조금 불러보면 한번 테스트 좀. 예, 하세요. 바람 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간 인생길 기도하는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어떠세요? 좀 오바다. 잘한다는데 어디 가서 하면요. 해질 무렵 거리에 나가 이건 어때 웃긴 겁니까? 잘하나? 누구 흉내낸 거예요 지금? 다른 데 가면 다. 아 얘네 긴장돼가지고. 조용필 씨를 정말 좋아하는 팬들은 TV 출연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서운해하거든요. 왜 출연을 안 하시는 거예요? TV라는 것이 그 구름이 왔다 가듯이 또는 파도가 밀려왔다 또 다른 파도가 이렇게 자꾸 밀려오듯이 영원한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TV에 계속 남으면 결국은 나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조용구가 만난 사람이 나와주셨죠. 할 게 없어요. 히트곡이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내가 무대 쪽으로 가도 그 타임은 괜찮다는 판단이 섰고,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오히려 참 잘했다.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순간 그러니까 콘서트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잘한다 진짜. 가까이 아 이때 비가 온 게 되게 화제가 됐어요. 예. 근데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래도 아내분 지금 생각 많이 나시죠? 그 뭐 다 뭐 그 지난 일인데요, 뭐 사실. 예, 지금 굉장히 뭐 많이 편해요. 꿈속에 좀 더 예. 나타나세요? 지금은 안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이렇게 참 사이좋게 잘 지내셨는데 아유. 그 뭐 쓸쓸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내가 뭐 행복하지 않다 또는 뭐 불행하다 뭐 이런 거 전혀 나는 그 신경 안 써요 사실. 그리고
뭐 어떤 때 뭐 그럴 때가 있으면 아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이것이 내 팔자라구나, 그렇게 확 받아보면 내 속이 편해요. 다시 이제 그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 생각 없이. 아유 뭐 지금 뭐 나 혼자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플 때 옆에서 이렇게 또 병원 가면 되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진짜 그러네. 그렇죠. 진짜 콘서트가 대단하죠. 50주년 할 자신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몇 주년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객석에 대한 신뢰거든요. 내가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게 장땡이 아니고요. 평생 노래해야 되는데 힘이 딸려서 뭐 이렇게 창가에 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가에 서면 이렇게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객석에서는 아 역시 안 되는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그 소리가 무서운 거죠. 이때가 데뷔 40주년이었는데 예. 작년이 데뷔 55주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뛰어넘었었잖아요. 대단한 가수입니다, 진짜. 그렇죠. 그럼 40주년에도 노래 선곡할 때 정말 힘든 노래는 빼시겠네요, 이렇게. 안 빼요.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예. 예. 아니 근데 벌써 스태프들이 45주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성질죽이라고 그랬죠. 그 조용필 씨 무대 보면요, 맨날 서서 노래 좀 춤도 좀 추시고 그러시지.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만 노래하시다면. 저는 댄스 가수가 아니에요. 아니 조금씩도 팬 서비스 입장에서 조금 아니 해요. 그 언제니까 이렇게 단말 먹을 때 좀 해요. 와보지도 않고 같은 조우 씨가 말이야. 와보지도 않고. 정말 귀한 인터뷰죠. 방송에 안 나오시니까 예. 저런 이야기를 함께 귀한 인터뷰였어요. 조용필 씨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요. 저도 보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길게 해주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올해 56주년 그리고 곧 20집 앨범이 나온다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용구가 만났던 사람에만 볼 수 있는 미방분 후배 가수들이나 동료 사람들이 들으면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때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방문. 자, 출발합니다. 조용필 씨 노래는 워낙 히트곡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조용필 씨 그 노래 중에 베스트 10을 뽑았어요. 근데 돌아와요 부산항에 창밖의 여자, 비련, 고추 잠자리, 못 찾겠다 깨꼬리, 킬리 반지를 펴본 구겨를 찻집, 친구여, 꿈, 그다음에 하나 뭘 꼽을까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에 창밖의 여자, 비련, 단발머리, 킬리만자로 표범, 못 찾겠다 깨꼬리, 그 겨울의 찻집, 꿈, 자꾸 가수 하나 쭈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워낙 많으니까 못 외우는 비련, 전 대단하지 않아요? 고추 잠자리, 못 찾겠다 깨꼬리, 킬리만자로 표범, 꿈, 그 겨울의 찻집, 친구요. 이거 마음에 드세요? 꼽으신 게? 평론가, 뭐 소설가 이런 예. 그 대중 문학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하셨어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연재되면서 왜 이 곡은 왜 빠졌냐 예,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 예, 예,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뽑는 건 사실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히트곡이 많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많은 곡 중에 조용필 씨가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세요? 수백 번, 수만 번 그 봤는데 글쎄 그렇게 뭐 애착이 간다 그런 게 없어요. 항상 공연할 때 거의 뭐 한 30곡 이상을 하니까. 조용필 씨 하면 오빠 부대를 처음 만드신 분이기도 한데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 이렇게 조용필 씨를 좋아하대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중학생이 오빠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용필 오빠래요, 중학생. 오빠라는 거보다도 어떤 그런 일보다도 그냥 뭐 별명 같은 거 아닐까? 별명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닉네임이라고 그냥 뭐 남자들도 오빠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중학생이 이렇게 다 조용필 오빠 이러면 어떠실까? 대만에 지나가는 거. 글쎄 반반일 것 같은데. 고마울 수도 있고 놀리는 건가 이럴 수도 있고. 저기 체력이 좀 많이 이제 딸리실 나이가 되셨나요? 그거는 이제 미리 그 하기 전에
그 트레이닝을 하고 하니까요. 한 달 반 전서부터 똑같은 걸 매일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주일 뭐 열흘 2주 해도 목 안 쉬게끔 미리 만들어 놓고 가는 거니까. 네, 그건 체력하고 그렇게 뭐 큰 관계가 없죠. 근데 이젠 뒤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가수시니까 그걸 한번 해봐요. 또 같은 종시니까 그걸 해보면 이런 거. 슬럼프 같은 경우는 없으셨어요? 슬럼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말하자면 그 음악 생활이 그냥 슬럼프 속에서 계속 말하자면 열심히 또 좀 심한 말로 발버둥 쳤다고 하면 맞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뷰를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뭐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참 인터뷰가 힘드네요.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거.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생활이 뻔해가지고 집에서 뭐 일이 제가 그렇다고 뭐 딴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비즈니스 해봐야 음악 비즈니스인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사생활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생활인데 사생활 여태까지 물어보시고 사생활 전혀 얘기를 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시네. 음악적인 얘기 말고 좀 뭔가 이런 거를 묻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물어보죠. 좀 그런 거 좀 만드세요 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들이 전부 사생활이니까 재미가 없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친구 노래방도 가고 할 거 다 해요. 노래방도 가세요? 가죠. 친구들하고 저녁 먹고 뭐 기분 좋으면 2차 가자 그러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노래도 부르세요? 그럼 그럼 친구들한테 돈도 좀 받으세요? 그 노래를 그냥 불러줬어. 술 내가 사야 되는데. 아니 근데 친구들 앞에 가서 노래 이게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친구들이? 하도 들어갔고 그게 그만 좀 와. 야 용필아 그만해라 이제 막 점수 잘 나와요? 점수 안 나오는 대로 가요. 재밌으신데요? 인터뷰 재밌네. 왜 이렇게 재미난 영상들을 그때 왜 안 넣었어요? 이 재밌네 이런 노래방 얘기 같은 거. 조용필 씨는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도 꿈이 있으신가요? 글쎄 난 그 내가 꿈이 있어서 꼭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물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건 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꿈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가야지 너무 꿈을 위해서 하면 제가 목조이는 것 같아서 난 안 해요. 조용필 씨에게 있어서 노래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나의 삶이었었죠. 인생이었었던 것 같아요. 평생 이것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음악 그 자체 음악 뭐 연주하고 노래하고 또 작곡하고 또 뭐 무대 만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부였기 때문에 제 인생이었었죠. 큰 인생의 큰 부분이에요. 우리 팬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할 말 없는데요. 마지막에 여태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한번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 아니 여태 얘기를 했는데 또 뭐 감사합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한 마리 하이에나를 보는 이유가 한 마리는 빼야 돼요. 머리는 없어요. 왜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그렇죠. 한 마리는 빼야 되니까. 예. 안녕히 계세요. 더 연습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가수, 가장 이름 있는 가수를 꼽으려면 조용필 씨를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녀노소 누구에게 골고루 사랑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히트곡을 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대한민국 불멸의 가수, 전설. 전설. 해질 무렵 거리에 나가 차를 마시면 못 찾겠다 꾀거리. 그때 조용필 씨 앞에서 모창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제대로 불러드리고 싶고 사랑합니다. 우리 임천주 씨의 자랑 조용필 사랑합니다.